말릴 생각은 없습니다만, 건강을 하기 위해서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센터를 간다면 차라리 다양하게 움직이는 걸 해야 되는 거지, 그 식단으로 도대체 평생 살 자신 있냐는 거죠. 그렇게 먹다가 먹어서 또 찔 건데 그럼 그 고생은 말로 하냐고.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계속 쪄 있으면 되지. 어차피 또 찔 거. 그럴 바에는 내가 다시 먹어도 안 찔 수 있는 무언가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. 요즘 약 파는 것도 마찬가지고요. 약 먹어서 빠졌다 칩시다. 지방 흡입해서 빠졌다 칩시다. 그럼 어차피 좀 있으면 또 찌는 거 아니에요? 내 신체는 그 지방이 필요하다는 소리거든요. 요즘 이제 유튜브가 많이 되고 운동 자세 정보들이 많잖아요. 그게 잘못된 거죠. 특정 운동 지도자가 말하는 그 자세만으로 움직이는 사람, 그 자세만 갖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자세로만 운동해서 힘을 키우려고 하거나 근육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그 행위가 차라리 어떻게 보면 더 몸에 안 좋은 거죠. 그럴 거에 나는 그냥 차라리 춤을 춰라, 이 말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본인이 뭐 힘 세지고 벌크업 하겠다 그러면 내가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만, 건강을 하기 위해서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센터를 간다면 차라리 다양하게 움직이는 걸 해야 되는 거지, 특정 각도로만 움직여야 된다, 무조건 목을 중립으로 해야 된다, 젖히면 무리가 된다, 이게 아니라는 거죠. 젖히는 것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, 구부리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, 그 자체가 모든 게 다 운동인데 왜 그 어떤 각도가 자꾸 잘못됐다라고 말하는지, 그게 정말 가장 큰 잘못된 지식들이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가 반드시 그 웨이트 기구를 잡았다고 해서 무조건 고립만 시켜서 내가 그걸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거든. 랩풀다운 머신으로 내가 스트레칭성 운동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하나의 프레임에 갇혀서 그것만 생각을 한다라는 게 잘못된 거죠. 내가 여기 회원님들 다 시켜보면요, 목을 이제 젖히니까 두통이 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, 어지럽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, 하면 목이 너무 결려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. 그래서 이 회원한테 이렇게 시키니까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에 갇혀버리는 거죠. 그래서 그거 벗어나면 잘못됐다, 목이 박살난다 그러고, 목에 무리가 준다 그러고, 그렇게 얘기하거든요. 본인 스스로도 해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. 내가 숙여서 당겨도 안 아프고 젖혀서도 안 아프고 비틀어서도 안 아프면 그것도 정상적이라는 거잖아요. 아픈 사람이 잘못된 거죠. 그래서 그걸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. 그게 왜 그 사람이 두통이 일어나고 어지러움이 느껴지는지 그걸 찾아주셔야 되는 거고요. 목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거는 회피성 발언이죠. 저렇게 하니까 아프니까 이렇게만 합시다,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럼 그 사람이 결론적으로 PT를 열심히 받았어요. 받고 나면 그 사람이 움직이면 그쪽으로만 획일화된단 말이죠. 다른 움직임을 시키면 갑자기 바보가 돼버려요. 그게 웨이트 트레이닝 열심히 하니까 공 차라 그러면 공 잘 못 차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. 그래야 됩니다. 자,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80%도 엄청나게 무거운 거거든요. 원활함이라 치면은 한 개밖에 못 드는 무게니까 거기서 70이 되든 80도 무거운 거라고요. 거기에 만약에 50%라고 해도 50%를 내가 진짜 힘들 때까지 밀어도 큰 성장이 일어나긴 하거든요. 일어나긴 하지만 거기도 적응이라는 게 옵니다. 근육이 적응을 해버리면 그 상태에서 다시 조금 더 내가 더 굵어지고 싶다면, 근비대를 하고 싶다면 결론은 무게가 올라가야 돼요. 제일 좋은 거는 고중량 고반복이 맞는 거죠. 자기 입장에서. 그게 어떻게 보면 근비대의 가장 정답은 맞죠. 근데 그 과정에서는 무조건 고중량만 칠 게 아니라 약간 몇십 프로에 해당되는 것을 내가 회수를 많이 하더라도 근비대가 일어나는 건 맞다. 하지만 이것도 적응이 온다. 그래서 결론은 무게를 상승을 시켜야 한다. 건강적으로 해도 나눠도 되고 안 나눠도 될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내가 운동하는데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할 거냐 이거거든요. 전체적으로 다 해버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.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단점은 내가 그 부위를 얼마 못해요. 근데 이제 부위별로 하게 되면 다른 곳은 못하지만 그 부위는 내가 많이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는 거라서 건강적으로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. 근비대로 치면 이제 무분할을 해야 되냐, 우리가 이분할 해야 되냐, 그 얘기인 건데 그 사람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. 일반인들은 무분할 또는 이분할이 가장 지금 현재 변화치를 높게 줄 수 있는 거고요. 회원님들을 시켜봐도.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계속 시간을 늘릴 수 없거든요. 왜냐면 내 이제 이두박근 근지구력이 상당히 이제 좋아졌어요. 그래서 운동을 더 할 수 있어요. 근데 시간 다 됐다고 그만해버리면 그게 과연 내가 더 근성장에 더 이득이 될 것이냐, 이제 이 말인 거죠. 그래 되면 분할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. 근데 이제 분할이 들어갔을 때 다음 내가 로테이션이 돌아왔을 때까지의 성장을 잘 이루게 할 수 있도록 좀 큰 자극이 들어가야 되겠죠. 그거를 이제 분할이 적을 때처럼 해버리면 효과가 떨어지겠죠.
회원님들한테 항상 제가 물어보거든요. 일주일에 며칠 운동 나올 수 있고 하루에 나오면 몇 시간 정도 할애를 할 수 있느냐. 일단 그분이 운동 처음이라면 전신을 다 움직여 주는 게, 어차피 그런 분들은 부위별로 지도를 하려고 해도 얼마 못해서 못해요. 어차피 이미 지쳐서 분할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일단 전신을 하는 거죠. 수준이 좀 높아지면 이제 나누어서 해 들어가는 거고, 그것도 근데 그분의 시간적 여유와 타협을 해야 되는 거죠. 일단은 대다수 다 다이어트 쪽으로는 식단을 거의 다 중시합니다. 식사를 어떻게 하고 뭘 만들어 먹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 집중을 하는데, 그게 몸을 모른다는 소리인 거죠. 진짜 많이 먹어도 말라 있는 사람들이 있고,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거나 물만 먹어도 찌신다는 분들이 있는데, 그분들은 도대체 왜 쪄 있냐라는 거죠. 근육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. 근육의 기능이 무언가 지금 안 좋아져서 그분이 그렇게 살이 찐 건데, 이해도가 없으니 자꾸 먹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. 차라리 거기에 대한 노력만큼 운동에 한다 그러면 더 진짜 제대로 빨리 빠질 수 있는 거고, 몸매가 더 이뻐질 수 있는 거거든요. 식단으로 해봐야 그 식단으로 도대체 평생 살 자신 있냐는 거죠. 그렇게 먹다가 먹어서 또 찔 건데, 그럼 그 고생은 말로 하냐고.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계속 쪄 있으면 되지. 어차피 또 찔 거. 그럴 바에는 내가 다시 먹어도 안 찔 수 있는 무언가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. 요즘 약 파는 것도 마찬가지고요. 약 먹어서 빠졌다 칩시다. 지방 흡입해서 빠졌다 칩시다. 그럼 어차피 좀 있으면 또 찌는 거 아니에요? 내 신체는 그 지방이 필요하다는 소리거든요. 언제든지 먹으면 내 신체, 내 뇌는 지방세포를 거기 축적을 시켜야 내가 살아간다고 지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축적을 하도록 세팅되어 있는데, 내가 안 먹어서 못 쪄 있는 것 뿐이에요. 아니면 인위적으로 바깥에서 빼가버린 거고, 그래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고. 그래서 바디 프로필 찍고 나서 월경불순 오시는 회원님도 많고 건강이 더 악화됐다는 분들도 많잖아요. 왜냐하면 지방세포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니에요. 지방세포가 뭐 한 가지만 얘기해도 호르몬 조절을 할 거 아니에요. 지방이 잘 적절치 있어야 내가 호르몬 조절도 잘 할 텐데, 그걸 인위적으로 빼버린다거나 아니면 내가 약물을 먹어서 인위적으로 배출을 시켜버리면 내 인체가 과연 건강한 짓이냐 이 말인 거죠. 내 뇌는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고, 그러면 다시 살을 찌워버리는 거라니까요. 그 노력으로 내 몸을 바꾸는 행위를 하라는 거죠. 보디빌더들에 대한 어떤 근비대할 때 해당되는 얘기지, 우리가 못 살던 시절에 60, 70년대의 사람들은 그러면 다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병 걸렸나요? 건강하게 잘 살아왔는데요. 단백질이라는 게 왜 자꾸 그렇게 됐냐면 운동에 대해서 파생된 거죠. 운동을 해야 건강하다라고 하니까 운동에 대해서는 단백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든 거고, 트레이너들 그렇게 얘기하니까요.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. 여기에 더불어서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단백질과 관련된 업체들에서 홍보를 하기 시작한 거죠.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을 계속 하게 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장된 거죠. 한 달에 솔직히 고기 2-3번만 먹으면 되거든요. 그냥 그 정도만 드셔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그리고 차라리 육류 상태로만 섭취하면 그래도 나은데, 다들 요즘에 드링크로 사 먹죠. 그 제조회사를 내가 어떻게 믿어요? 얼마나 좋은 걸 넣는지 알 수도 없는 거고요. 그리고 가장 문제는 사람들이 단백질 중요하다 하니까 운동은 하지도 않으면서 단백질을 더 챙겨 먹고 있어요. 내가 운동을 안 했는데 근육이 필요한 만큼의 단백질이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해당이 되겠지만, 근육은 지금 그 단백질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일정량의 단백질을 무조건 섭취해야 된다. 그건 다 그냥 배출되겠죠. 그 행위를 굳이 할 필요도 없고, 신장 내과이신 분들은 더 잘 알겠지만, 내가 계속 단백질을 그렇게 과다하게 섭취하면 신장이 안 좋겠죠. 걔가 계속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. 물론 간에도 피로를 줄 수 있는 거고요. 그냥 제발 그냥 밥 잘 챙겨 드시고 운동을 더 열심히 해서 몸을 바꾸라는 거죠. 근육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도 않고 내가 잘 움직이면 그게 건강해지는 거지.